오늘 영상은 한국 주식 먼저 시점 매매랑 잔고 분석하고요. 나스닥 선물 이번 주엔 거의 매매가 없었습니다. 시점 매매와 잔고 보고 수요일날 코스피 선물 그리고 금요일날도 괜찮았죠. 아니 금요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 목요일날 목요일 둘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주제는 코스피 선물을 언제 매매해야 하나, 그 추세 매매일에 대한 통계 분석에 대한 것을 이제 엑셀 파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6월 2주차 투자 전략을 하고 채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계좌 잔고는 계속 장이 좋았죠.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미실현 손익과 그 손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 이 라운피플 같은 건 단기 투자로 산 거니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처분할 거고요. 인하종공 큐리언트도 다음 주에 상승하지 못하면 처분할 생각입니다. 장이 계속 좋은 게 그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확실하게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매도한 종목은 D&D 파마텍, 펩트론 악재 때문에 비슷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D&D 파마텍을 매도했고요. 계속 편입 이후에 수익률이 플러스로 된 적이 별로 없어서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책 관련주, 이재명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다 폭락을 했고, 실제로 회사 자체가 아니면 상법 개정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그 정책에 관련된 그 괜찮은 주식들을 한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에서 두산 같은 거는 저도 보유를 하고 있죠. 괜찮은 종목들은 잔고에 편입을 시킬 생각입니다. 52주 최고가는 조금 과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장이 굉장히 좋죠. 최고치도 계속 넘어서서 날아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했는데 계속 양봉이 났죠. 이러면 매매가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크게 계약수에 잡은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손익도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손익이라고 해봐야 이제 지표가 나올 때, 무슨 어떤 지표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대충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방향으로 잡고 또 그 방향으로 쭉 가지 않고 거의 100포인트 이내에서 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서고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손익은 아주 미미했었습니다. 33,500불 정도 되고요. 이번 주는 코스피 선물은 이제 6월 4일 수요일이었죠. 이렇게 쭉 얘기했고, 금요일은 과거 통계 분석에 의해 추세 발생 확률이 높은 날이므로 선물 시스템이 가동을 했습니다. 이날은 수요일 목요일 이틀 다 가동을 했죠. 코스피 선물 매수 833계약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1393계약 들어가서 종가 무렵까지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종가 한 1시간 아니면 45분 전부터 이제 코스피 선물 분할 청산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쭉 해서 종가 청산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종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모든 포지션 제로로 마쳤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 이 로직은 좀 특이한 로직인데 이건 무조건 바이가 나오는 로직입니다. 초반에 나오고 밑으로도 일정 수준 안 떨어지면 계속 바이가 피라미딩으로 나오는 로직이고요. 그러니까 이날 수요일 6월 4일은 바이라고 그냥 나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바이로 그 잔량이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바이로 나와주는 신호고요. 종가까지 신호는 이제 종가 청산인데 이대로 청산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는 이제 몇천 계약이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때 종가 청산은 시스템을 꺼놓고 손으로 사람이 주문을 내서 분할 매도 청산을 했습니다. 수익은 이제 시스템 쪽 수익이 확실히 좋죠. 이번 주는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일, 5일 수익이고요. 이거 이쪽으로 하니까 이제 날짜가 안 나오네요. 당연히 손익을 보여주려고 이쪽으로 밀었는데 이쪽에는 이제 계좌명이 나와서 거의 또 따로 지우기가 귀찮아서 이 뒤쪽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7억 7천, 1억 4천. 이쪽 계좌는 이제 시스템이고 이 밑에서부터 이제 손매매입니다. 1억 7천. 여기는 이제 날짜가 나오죠. 4일, 5일 2,800 정도 되고요. 이쪽은 4일날, 5일날 9,500, 1000 해서 1억 정도 되고, 이것은 이제 600만원, 그리고 원달러는 매도 쳐놓은 게 계속 수익이 나죠. 4,400만원. 수익 보면은 7,700, 1억 4천, 한 9억, 10억, 한 11억, 11억 5천, 한 11억에서 1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선물 투자에 접근해서 이제 추세 추종 돌파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코스피 선물이 추세 발생일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이면은 추세 돌파 이렇게 추세 돌파될 때 딱 매수하면은 엄청나게 먹죠. 근데 이런 날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코스피 선물이 이런 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히려 특이한 상황이죠. 이렇게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 전략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파 전략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얘기고, 결국엔 모든 날 이런 돌파 전략으로 운영하면은 오히려 손실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제 손실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추세 발생일의 통계 분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게 한 22년치 데이터죠. 이거를 각 모든 케이스를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이제 8,500억, 8,505억 수익이고 7,099억 손실이기 때문에 1억 1.19 손익비라는 게 프로핏 벡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수익을 손실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이 나긴 났죠. 1.19. 근데 1.19 정도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승률은 38%밖에 안 되고요. 이거를 이제 모든 날이, 이 모든 날 매매를 할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모든 날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을 보게 되면 금요일은 1.14죠. 평균보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날은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오히려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목요일 날은 0.97. 이건 오히려 손실이 나버리죠. 그러면 목요일 날, 그러니까 만약 요일만 단순하게 요일만 따진다면은 목요일 날은 매매를 하면 안 되죠. 이제 20년간의 데이터가 오히려 손실이 난 날이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돌리는 노직인데, 제가 돌리는 노직이 30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적인 것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직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일 한국장이 휴장이고 미국장은 정상인인 그런 날에 해당되는 날을 보면 성적이 굉장히 나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날은 매매를 안 하는 것이 괜찮겠죠. 그러면 전일 거래량이 20만 미만인 때, 이때는 손익비가 뭐 10이네요. 이때는 굉장히 좋죠. 예, 이럴 때는. 이렇게 그 날짜들을 분석을 해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 손실 같은 것도 손실이 계속 났을 경우, 5회 연속 손실이 난 경우, 이건 이제 수익만이 잡히죠. 수익만 잡히는 거고요. 뭐 나스닥 등락률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도 수익만 잡히죠. 이렇게 특정한 이벤트가 있는 날을 모두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손익비를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는, 여러분은 이 그 손실과 수익의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렌즈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번 렌즈가 일정 범위로 잡히는 그걸로 평균을 내가지고 잡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대외비적인 문서인데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2주차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보면 관세 협상의 향방이 중요하겠죠. 근데 관세 협상이 점점 이제 재료가 안 나오는데 7월이죠. 이제 유예된 게 7월 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좀 하방 쪽으로 좀 가능성이 크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속 양봉이 나왔지만 꾸준히 고점을 확인하고 고점 매도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이유이고요. 미국 지표 발표 일정은 중요한 것은 요새는 국제 입찰 이런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CPI, 수요일날 CPI가 어쨌든 저번 달보다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날 PPI, 그리고 일단 고점이 꺾이긴 했는데 미시간대 인플레이션하고 10년물, 30년물 국제 입찰, GDP 계속 잘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채널을 처음에 제가 채널을 시작한 것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처음에 희망은 이제
처음부터 뭐 꾸준히 뭐 100개 이상의 영상은 만들 생각은 했었으니까요. 뭐 구독자나 조회수나 상관없이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한 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구독자는 한 10,000여 명 정도, 그리고 조회수는 보통 뭐 괜찮은 영상은 한 몇천 회 정도, 아주 뭐 커다란 걸 바란 건 아니죠. 뭐 그 정도. 어차피 멤버십 같은 거 운영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영상은 조회수가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매매 비중이나 중요도는 제 매매에서 1%도 안 되죠. 1% 미만입니다. 주식 보유나 뭐 주식 매매하는 거나 주식으로 거두는 수익이나. 근데 아이러니하게 주식에 대해서 콘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건 적은 조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모의보다는 2배, 3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막 자극적이고 뭐 폭락이 올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조회수야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을 막 그 비중이 적은 상태인데 그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단기 매매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댓글 투자 전략에서 아마 주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경우는 하락장 초기에 전략 매도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갈 때가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로 이제 해외 선물, 코스피닥 선물이 제가 매매하는 비중의 99% 이상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선물이란 게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매매 상품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올려드릴 콘텐츠가 굉장히 많죠. 주식에 비해서 뭐 자극적으로 쓸 필요도 없고 제가 고민하던 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 제가 그 연구하고 분석했던 거 조금 정리해서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조회수도 나오지 않고 뭐 그 영상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늘지도 않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제가 기대했던 어떤 구독자 수의 증가나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봐도 뭐 사실은 이제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조회수가 1,000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음 영상을 좀 빠르게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 조회수를 늘리고 뭐 구독자를 늘리겠다고 막 주식 콘텐츠를 막 쥐어짜가지고 만든다기보다는 그럴 동기부여도 조금 이제 좀 의욕이 많이 떨어졌고요. 댓글 투자 전략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뭐 제 매매에 대한 어떤 그 주식이나 선물을 할 때 많은 참고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걸 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안 보시는 분들의 몫이겠죠. 근데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약간 슬럼프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채널 이벤트를 이제 구독자 상승, 구독자를 500명 이상 어떤 증가시킬 수 있는 제 채널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구독자분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거나 어떤 영상이나 어떤 썸네일이나 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어떤 구독자를 추천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구독자를 늘리는 데 기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좀 홍보성이 될 것 같고요. 조회수 상승에 기여하는 어떤 채널 운영이나 썸네일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영상, 이런 영상 아이디어, 선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아니면 재테크 어떤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께는 오늘 그 올려드렸던 그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뭐 그게 난 선물을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거는 뭐 식사를 같이 하실 수 있는 식사도 별로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시면 뭐 다른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럼프가 있어서 뭐 예전 같이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채널이 성장할 움직임이 없으니까 좀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그 하소연이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의욕이 떨어지고 뭐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하는데 거의 밤낮이 없게 좀 바쁘죠. 바쁜 와중에서 시간을 쪼개서 영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올려야 되는데 채널이 성장을 못하고 답보 상태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이런 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뭐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요. 다음 주도 좋은 그 매매하시고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